자, 안녕하세요. 자, 10차, 10차까지 왔습니다. 10차까지 이 샘플 문항 문제가 완성이 됐는데요. 자, 10차까지 오다 보니까는요, 뭐랄까, 문제가 좀 더 독해졌습니다. 독해졌어요. 자, 어떻게 독해졌는지. 이 36문항, 객관식, 그 다음에 이제 장문까지 하면 이제 40문항인데요. 자, 이번 시간은 21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21번까지.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는 1단계와 4단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1단계, 2단계 문제들이 섞여 있습니다. 앞쪽에는. 자, 떨어진 유리 무엇에 발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떨어진 유리하고 어울릴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유리 휴지, 유리 조각, 유리 구두, 유리 장난감. 그렇죠? 이건 뭐 보나 마나 이제 유리 조각이에요. 이건 이제 설명을 특별히 안 드려도 유리 조각. 자, 갑자기 유리 조각 2번입니다. 자, 2번 유리 조각. 유리 구두, 유리 장난감은 이제 동화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2번. 그녀와 나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결혼을 행복한, 좋아한, 아름다운. 이거 물론 이제 결혼을 약속한 거죠. 그렇죠? 뭐 경쟁할 만한 단어가 없네요. 결혼을 어떤 사람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자, 3번. 벌써 가을인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덥다, 흐리다, 쌀쌀하다, 바람이 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을인지 아침 저녁으로, 이거는 한국 기준이에요. 한국 기준. 저기 남쪽 나라, 한국의 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그쪽 나라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가을인지 아침 저녁으로 덥다, 흐리다, 쌀쌀하다, 바람이 불다. 그렇죠? 3번이죠. 쌀쌀하다. 그렇죠? 쌀쌀하다. 한국에는 이제 4계절이 있는데요. 계절을 나타내는 이런 그런 어휘들이 있죠. 그래서 쌀쌀하다. 쌀쌀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의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오늘 사온 과일을 어떻게 할까요? 과일을 무슨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세요. 여기 은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벗다, 씻다, 끝내다, 입다. 그렇죠? 과일을 씻은이죠. 그렇죠? 그렇죠? 과일을 끝내. 이거 선택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거는 옷을 입다예요. 이건 옷을 벗다. 그렇죠? 자, 5번. 라우만 씨 한복 입어봤어요? 아니요. 아직 경험을 못했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자, 아직 안 해봤어요. 아직 못 해봤어요. 안 신어봤어요. 못 입어봤어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거 한복이니까 옷이 여기 입어봤어요니까 입다. 입어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입어. 그렇죠? 다른 거 안 돼요. 입어봤어요 했으니까 못 입어봤어요. 이렇게 해야죠. 자, 그래서 4번이에요. 자, 4번. 자, 4번. 우리 5단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면은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세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틀리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기 지금 이미 6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 보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10번에 보면 객관식 채점 조언. 제가 여기 방금 올려놨는데요. 딱 한 분만 보셨네. 아직 이거 보신 분이 없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10차. 자, 이 문제가 지금 6번, 7번, 8번이잖아요. 6번, 여기 6번, 7번, 8번. 여기서 틀리신 분이, 한 분 틀리셨고요. 최고 고득점자가 틀리셨네. 8번. 여기 네 분이 틀리셨네. 하나, 둘, 셋, 넷. 8번이 어렵다는 뜻이네요. 8번이 어렵다는 뜻이네요. 8번이 그러네요. 8번이. 자, 6번은 틀린 분이 없겠죠. 6번은 없어요. 6번은 한 번도, 딱 한 분이 있네요, 여기. 이분 누구세요? OX님. 이분이 딱 있으신데요. 자,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감기에 무슨 약을 먹고 푹 쉬는 게 좋아요.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에 걸리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어떤 상태 후에 과거형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어떤 결과가 생겼을 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걸렸을 때죠. 그렇죠? 3번이에요. 그렇죠? 3번. 네. 걸렸을 때, 걸려서는 뭐예요? 원인 이유.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아파요. 감기에 걸려서 출근하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선택한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걸릴 때는 어느 순간에, 그렇죠? 감기에 걸릴 때, 그 순간, 그렇죠? 학교에 갈 때, 학교에 갔을 때, 이런 거죠? 학교에 갈 때는 아직 안 갔어요. 갔을 때는 갔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정답 3번. 자, 7번. 자, 7번 틀린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7번 틀린 분은 7번은 한 분도 없어요. 네, 7번은. 자, 지하철이 버스보다 빠르다.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이 버스보다 빠르면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이 버스보다 빨라서 지하철을 탔다. 그렇죠? 어서. 원인 이유. 그렇죠? 정답 2번이에요. 그렇죠? 네. 지하철이 버스보다 빠르지만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이 버스보다 빠르기로 해서 지하철을 탔다. 요 기로는 약속. 내일 만나기로 했다. 이거는 그렇지만 반전. 그렇죠? 비가 오지만 나는 우산을 쓰고 간다. 비가 안 오지만. 그렇죠? 이건 이제 가정 빠르면.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이거는요. 자, 8번 많이 틀리셨는데요. 8번이 지금 4분 틀리셨어요. 8번이. 8번 하나, 둘, 셋, 4분이 틀리셨어요. 자,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논밭에 농약을 많이 뿌리다. 건강을 지키기 어렵다. 그렇죠? 논밭에 농약을 많이 뿌린다면 건강을 지키기 어려워졌다. 논밭에 농약을 많이 뿌리는 한 건강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논밭에 농약을 많이 뿌렸더니 건강을 지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논밭에 농약을 많이 뿌리기로 인해 건강을 지키기 어렵기 마련이다. 자, 여기서 몇 번을 많이 선택했을까요? 몇 번을? 자, 여기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1번은 농약을 많이 뿌린다면, 이건 뭐예요? 다면 하면 이 을 것이다 랑 어울려야 돼요. 내가 결혼한다면 아이를 5명 낳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워졌다. 이 과거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논밭에 농약을 많이 뿌리는 한 건강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는 문법이 는 한이에요. 는 한. 어떤 조건에서는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는 한 건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는 한. 그렇죠. 맞는 거네요. 2번이.
그럼 3, 4번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논밭에 농약을 많이 뿌렸더니, 이거는 뭐냐면, 어떠니, 문법에서, 어떠니는 뭐냐면, 이 말하는 사람이 1인칭이에요. 내가 행동한 거예요. 내가 논밭에 농약을 많이 뿌렸더니, 그런데 여기 뒤에는 동문서답이 나왔어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농약을 많이 뿌렸더니 뭐라 그럴까, 해충이 논밭에 농약을 많이 뿌렸더니 벌레가 적어졌다. 많이 뿌렸더니 내가, 그런데 여기서는 뿌렸더니 건강을 지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을 수밖에 없다 하고 이 왔더니하고는 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문법이에요. 네. 네. 오늘은 비가 와서 우산을 쓸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뒤에 결과가 와야 돼요. 이 말이랑 관련된, 그렇죠? 농약을 많이 뿌렸더니 벌레가, 농약이 뭐예요? 왜 뿌려요? 벌레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많이 뿌렸더니 벌레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해야 돼요. 4번, 논밭에 농약을 많이 뿌리기로 인해, 로 인해는 원인 이유예요. 뿌리기로 인해 건강을 지키기 어렵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법이 안 맞고요. 여기서도 이 기 마련이다는 뭐예요? 자연의 규칙, 세상의 진리, 그렇죠? 해는 동쪽에서 뜨기 마련이다. 뭐, 그렇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기 마련이다. 뭐, 이런 거. 기로 인해는 원인 이유이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뿌린 것으로 인해 하면 되는데, 기로 인해는 안 돼요. 그렇죠? 문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에요. 그렇죠? 2번. 농약을 많이 뿌리는 한 건강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이런 조건에서는, 이 는 한이 어떤 조건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가 계속 고집을 피우는 한 부모님은 용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조건에서는, 그렇죠. 조건, 는 한은 잘 외워두세요. 만약에 시험에 는 한이 나온다면, 이거는 어떤 조건이라는 문법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죠? 네. 자, 네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한 저 남자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뭐 그런 거. 네. 어떤 조건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는 한을 다시 한번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여기서 이게요. 여기서 있잖아요. 이 검색이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돼. 이 카카오, 이 네이버, 다음, 이거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요. 검색하면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게 금방 안 나오네요. 제가 문법을 간단하게 하나 좀 보여드리려 했더니, 이 는 한에 대한 문법이 너무 많구나. 아이고, 이거 찾기가 어려운데? 이거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여기 번호를 넘기면서 찾으면 나오죠. 문법이. 여기 있네, 는 한. 여기 있네요, 는 한. 여기 있잖아요. 는 한. 전제 조건은 톰씨가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해요. 그렇죠? 어떤 조건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네. 여기 보면 이러이러한 조건에서의 뜻을 강조한다. 네,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이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자, 9번인데요. 이 9번을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자, 9번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틀렸나 볼게요. 자, 9번이 도대체 뭐길래, 예? 자, 9번이 한 분, 두 분. 이 XX 향님은 10번까지 단 한 문제도 안 틀리셨는데 점수는
XS 추님보다는 낮아요. 이분은 지금 연세가 60이 다 되셨어요. 이분하고 최 XX님하고 두 분은 거의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1등을 위에 30점대로 올라오셨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보통 그 예전에 점수들이 다 50점대까지도 나오는데, 이건 50점대가 단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9번, 둘, 셋, 넷, 한 분 빼놓고는 다 틀리셨네. 한 분 빼놓고, 이 XX 향님은 어떻게 9번을 맞히셨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래서 문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이런 거를 제가 사진을 여기다 넣고 편집하고 글씨 쓰고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교재에는 이거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어 한국문화 교재 안에 있는 문장은 있는 거고, 요 그림은 제가 만든 거예요. 아파트 광고에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화, 자연 속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건설 아파트, 그림과 같은 풍경과 최고의 자연 경관, 넓은 강과 높은 산이 눈앞에, 편리한 교통의 문화시설까지, 복잡한 도시를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자, 그래서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화는 뭐예요? 춘, 하, 추, 동,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바뀐다 이거예요. 이 앞에서 이 자연의 단풍, 봄에는 싹이 나고, 여름에는 아주 그냥 짙은 녹색으로 되고, 초록색. 그다음에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이 내려서 설경을 구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많아서 자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 아파트 이름은 우리 아파트다. 그림과 같은 풍경과 최고의 자연 경관, 넓은 강과 높은 산이 눈앞에는 뭐야?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편리한 교통의 문화시설까지. 이런 아파트들 비싸죠. 복잡한 도시를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그러니까 그 도시가 도시 외곽에 있나 봐요. 도시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곳은 도시처럼 복잡하지 않다. 맞죠? 여기 있는 말이. 여기.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높은 산과 넓은 강이 코앞에 있다. 그렇죠? 높은 산 여기 있네. 맞네요. 눈앞에, 코앞에,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를 선택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2번이요. 이 눈앞에, 코앞에 같은 말이에요. 눈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드는 분들이 이제 저 같은 선생들이요. 이런 문제 나올 때 바로 이런 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 눈앞, 코앞. 여기 넓은 강인데 여기서는 넓은 강이 두 번째로 오고, 여기 있잖아요. 높은 산을 앞으로 끌어냈어요. 이거 보세요. 넓은 강, 높은 산인데 여기서는 높은 산, 넓은 강. 이게 왜냐면 교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교재를 본 분이 언뜻 생각하면 이거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 틀렸다. 바로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요거를 순서를 싹 바꿨죠. 어떤 분이 토픽김 선생 야비한데 근데 왜냐하면 실제 시험은 저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죠. 그렇죠? 아파트 속에 풍경화와 자연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시설도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맞을까요? 문화시설도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 여기 있네. 요 말이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문화시설을 앞에다 넣고 여기다 교통을 뒤에다 넣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분명히 나는 책에서 공부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게 좀 바뀌었네. 혹시 이거 틀린 건가? 찾다 못 찾으면
그러면 이거 3번 볼게요. 아파트 속의 풍경화. 여기 보면은 자연 속에 생활하는 거지 아파트 속에 어떻게 풍경화가 있습니까? 그거는 집 안에다가 그림을 걸었다는 뜻인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집 앞에 이런 나무나 이런 강, 산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3번이 아파트 속. 이 말이 잘못됐어요. 자연 속이라 그러면 되죠. 자연 속. 그래서 어떤 분이 아하 머리를 탁 치시면서 아이고 내가 토픽김 선생한테 단단히 속았구나. 저한테 속는 게 아니고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걸 미리 지금 뭐죠?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방주사. 네, 그렇죠. 네. 적응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다시 한번 3번입니다. 아파트 속이 아니고 자연 속이에요. 자,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자, 제가 이 문제를 하나 만들려고 인터넷을 얼마나 찾았는데요. 책에 있는 걸 제가 지금 10차까지 만들다 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끌어다 썼어요. 더 이상 끌어낼 게 없어요. 10차까지 썼는데 책에 있는 걸 얼마나 더 끌어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그 영화, 연극 이런 문제가 그 교재에 있었고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비슷한 걸 찾아냈어요. 아주 비슷한 거를. 영화 불멸의 영화 개봉 소식에 연극을 원작으로 한 영화 네 부모님 얼굴이 보고 싶다. 나를 죽여줘가 다시 한번 무슨들의 시선을 끈다. 모두 웰메이드 연극을 스크린에 담아내며 화제를 모은 작품들로 그중 연극과 영화의 장점을 융합한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영화 불멸의 여자 또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요 부분만 보세요. 이 아래는 버리세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버리고요. 이 아래는 이 줄만 보면 돼요. 두 줄만 다시 한번 읽어요. 두 줄만. 그래도 모르면 이제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 누구들의 시선을 끈다. 고객, 청중, 관중, 관객. 그러면 고객, 청중, 관중, 관객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10번 많이 틀린 분이 있을까요? 10번은 한 분만 틀리셨네요. 이거는 이 무슨 아님만 틀리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이렇게 쉽게 어렵게 설명 안 해도 되네요. 내용을 옳은 것은 관객이에요, 관객. 그렇죠? 관중은요, 이게 운동 경기, 그렇죠? 스포츠. 그걸 이제 관중이라고 그러고, 청중은 강연, 전문가가 나와서 강연하잖아요. 그리고 음악, 청이 뭐예요? 귀로 듣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청중이라 그래요. 고객은 백화점 고객, 물건 사고 파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4번입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자, 11번. 왜 빨리 안 나오지? 네, 여기 있습니다. 이런 참. 네, 11번. 자, 여기서 많이 틀리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런 말 있잖아요. 국민여가생활기본법, 무슨 법. 자,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11, 12, 13, 14, 11, 12, 13, 14. 여기 많이 틀리셨을 것 같은데. 11, 12, 13, 14. 여기는 11, 12, 12번은 다 맞았는데요. 그 위엔 다 틀리셨네. 12, 신기하네요. 12번은 한 번도 안 틀리셨어요.
근데 그 이외에는 다 틀리셨네. 자, 14번은 두 분, 14번, 14번도, 그러니까 11번은 다 틀리셨네. 100%. 11, 11, 11, 11, 11, 11, 13번도 100% 틀리셨고요. 11, 13번은 완전히 다 틀리셨네. 자,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하,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민여가생활기본법 제정과 관련이 없는 것은 평균 기대수명 증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각종 동호회와 동창회 활성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자, 이게 왜 생겼느냐. 여러분도 제가 정답을 말하기 전에요. 먼저 딱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제 말을 듣고 아하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야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제가 정답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같이 먼저 한번 딱 찍어 보세요. 자, 1번은 그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한 건 맞죠? 52시간 근무 시간 도입하니까 사람들이 그 여가를 즐길 시간이 많아졌고요. 또 사람들이 빨리 죽지 않으니까 또 여가를 즐길 시간이 많아졌고, 각종 동호회, 동창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4번. 한국이 이제 3만 달러 시대를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동호회, 동창회는 이거하고는 뭐 조금 관계가 있지만 1, 2, 4번에 비해서는 직접적인 관계하고 간접적인 관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제가 그 교재를 펴 드릴까 하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거는 이제 그 어디에 나와 있냐면 19가에 있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가 19가에 있는 거니까는요. 혹시 더 추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19가를 보세요. 3번입니다. 관련이 없는 것은 3번이에요. 자, 12번. 이것도 이제 많이 틀리셨는데요. 자, 장례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상객은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받는다. 자, 요건 맞아요. 그렇죠? 절 대신 묵념으로 하는 종교는 개신교 등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번과 4번 중에 하나인데요. 옷은 검정색, 남색 등 어두운 계열로 단정하게 입는다. 그렇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틀렸는데 이런 거 있잖아. 숫자. 이 숫자 2번, 1번. 그렇죠? 요게 바뀌었어요. 이게 2번이고 요게 2번, 요게 1번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는 이제 2번 하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1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친한 사람끼리 살아있는 사람에게 2번 하면 내가 죽은 사람이냐? 그런 농담이 많이 있거든요. 너 2번은 왜 2번에 내가 죽었어? 왜 2번에 그런 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죽은 사람에게 2번이다. 이것만 외우세요. 살아있는 사람 1번.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 그렇죠? 고인에게 예를 들어 이거네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할 때 1번만 하지 안녕하세요 2번 하면은 꼭 농담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한테 1번, 2번 하는 사람 2번 하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 만날 때 2번. 그건 좀 뭐랄까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은데 2번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렇죠? 우리 만날 때. 자, 13번 공포의 13번. 이거는 우리 평범한 그냥 한국 사람들도 이거 문제 주고 풀으라면 이거 제가 보기에 90% 이상은 틀릴 것 같은데요. 자, 사이버 대학교는 2, 4년제 사립대학교이다. 방송통신대학교는 2, 4년제 사립대학교이다. 전문대학교는 일반적으로 3년제이며 전문 직업인을 양성한다. 교육대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
교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자, 이 문제 자체가요. 이거는 무슨 우리가 이거 종합평가 뿐만 아니고 대학교 이런 시험 문제에 나와도 전혀 뭐랄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이버 대학교가 이제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갑자기 인기가 올랐어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인기, 또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원격 수업 같은 거가 유행하다 보니까 사이버 대학교에 간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어차피 학교에 비싼 등록금 가서 공부하나, 사이버 대학교 가서 공부하나, 등록금이 사이버 대학교가 많이 싸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고요. 이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통신대학교는 2, 4년제 사립대학교이다. 자, 요걸 좀 불분명하니까 좀 놔두고요. 3번, 전문대학교는 일반적으로 3년제가 아니고요. 2, 3년제, 2년제가 더 많죠. 2년제가 더 많죠. 전문대학교는 3년제보다는. 3년제도 있지만 2, 3년제. 그래서 3번은 이건 틀린 거예요. 4번. 교육대학교는 초, 중, 고, 고등학교 교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되어 있다. 자, 이거는요, 이런 거에 지식이 없으면 당연히 틀리죠. 교재에 물론 있죠. 이거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초등학생만 해당돼요. 초등학생을 가르칠 목적으로 교원을 양성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도 틀렸고요. 2번은요, 국립대학교예요. 국립. 그래서 등록금이 30 몇만 원밖에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사이버 대학교가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들은 사실로는 한 학기에 글쎄요, 한 학기에 한 150만 원 되나 200만 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간 학점을 계산했을 때 한 6과목. 근데 이 방송통신대학교는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네. 50만 원 이하 굉장히 싸요. 네. 자, 그래서 기회를 놓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방송통신대학교를 통해서 공부하고 석사, 박사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좋은 거죠. 네, 그렇죠? 자, 정답은 옳은 것은 1번이에요. 그렇죠? 요거 사립 아니고 국립이에요. 국립. 이거 교재에 있는 겁니다. 여기 모든 건 다 교재를 보고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 토픽김 선생이 자기 지식을 그냥 넣었나?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교재를 기본으로 딱 교재를 보고 그대로 쥐어짜서 아주 그냥 치약 짜듯이 그냥 제가 10과까지 다 쓴 치약 쭉쭉쭉 짜듯이 문제를 뽑아낸 거예요. 응? 네. 그러니까 13과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요, 11과 한국사회의 기본의 11과에 있는 거예요, 이거. 예? 11과에. 네. 자, 14번. 제가 지금, 0차부터, 제가 지금 0차부터 지금 10차까지 왔잖아요. 10차까지 오면서 거의 단 한 문제도 중복된 문제가 거의 없는데, 이거 하나가 찾고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14번이. 이 문제가. 보세요. 10차까지 만들면서 중복된 문제 없이 계속 만든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올해 지금 10차인데 한 15차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점점 힘들어요. 왜냐면 중복되지 않게 내야 되니까. 교재 안에서 치약, 다 쓴 치약 쥐어 짠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거 조금이라도 더 뽑아내려고 문제. 제가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문제 만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제부터는. 그전에는 대충 보고 뽑아내면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졌나 봐요. 자, 위인을 고르시오. 위인이라는 게 뭐래요? 그 국가에 이바지한 사람. 그렇죠? 이거 뭐, 이 문제는요, 한국의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오는 문제예요. 청천강, 살수대첩, 둑을 터트리는 기술. 딱 이 청천강 하나만 나오면은요,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살수대첩 하나만 나오면 나와야 돼요. 한국의 여러분, 보세요. 서희는 어느 시대? 고려, 을지문덕 고구려, 이순신 조선시대, 김유신 신라시대. 고려, 고구려, 이순신, 아니요. 조선시대, 신라시대. 살수대첩 하면 을지문덕. 서울의 을지로 아시죠? 을지로. 을지로가 을지문덕 이름을 딴 거예요. 네? 을지로. 네, 을지로. 뭐 세종로, 세종대왕 이름을 딴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여러분, 다음 시험에서 이 살수나 청천강, 청천강은 지금 북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은, 을지로다. 을지문덕이다. 아세요? 네. 자, 그러면 14번, 다음으로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자, 여기 15, 16, 17 틀린 분들이 18번까지 있네요. 여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몇 분이 있나 볼게요. 자, 15, 16, 17, 18번. 자, 15, 16, 17, 18, 15. 여기서 15, 16, 17.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보통 다 17번은 이거는 들쑥날쑥이네. 어떤 분은 틀리고 안 틀리고. 15번이 많이 틀리셨네. 15번이. 자, 보겠습니다. 이거, 다음 글에 해당하는 곳으로 옳은 곳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를 중심으로 국가의 일을 결정하고 있다. 이 기관은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다. 자, 대법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국민의 대표가 모이다. 이게 여기서는 핵심 문장이에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자, 국민의 대표가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국민의 대표가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어디에 모여요? 국회에 모여요. 국회를 다른 말로는 뭐예요? 국회의 다른 말은 입법부죠. 입법부가 국회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국회와 같은 뜻이에요. 입법부는 국회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법부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입법부. 제가 교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여기 있네요. 법률을 제정 담당하는 국가기관. 원칙적으로는 국회를 이르는 말이다.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게 지금 사이트 제 카페에서 못 찾으시면 사전에서 찾으셔도 돼요. 공부하시면서. 자, 그래서 15번에 4번. 자, 다음 16번. 정부의 일자리 지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0세 이상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여성의 시간 선택 근무가 가능한 곳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출산 및 육아 휴직 제도를 권장하고 있다. 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으시려면은 이런 제도라는 거에는 꼭 이거를 꼭 좀 메모해 두셔야 돼요. 여기 이거 시간 선택 근무제, 휴직 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미리 메모해서 알아두셔도 시험 볼 때 이 똑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에 뭐 시간 선택 근무제라는 게 걸려들어요. 취업 성공 패키지는 누구에게 지원하는가? 휴직 제도, 이 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선택 근무 제도, 제도의 약자예요. 같은 제도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60세 이상, 이거는 여기서 하나씩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요걸로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걸로 한번 여기 시간 근무 선택제 그럼 여기 지금 맞벌이 부부에게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검색해서 교재, 왜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거를 제가 여기 사이트에 보면은 이게 중요라고 여기 지금 해놨는데요. 일단 이것도 한번 먼저 찾아보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업 성공 패키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제가 망신인데요. 대단합니다. 저를 취업 성공 패키지 나왔네요. 이게 29과 29가에 있네요. 자, 이야, 여기 있네요. 29과 기본 요약 매우 중요.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매우 중요라고 쓰는 게 왜냐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여기 있거든요. 이게 자꾸 말을 안 들어. 네. 참,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기본 요약 매우 중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뽑아내거든요. 제가 여기서 보면은 자 패키지가 어디 있나? 패키지 여기 있네. 일자리를 지원을 위한 정부 노력. 제가 요 문장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있네요. 여성 시간 선택 근무제도 있고 여기서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직장을 구하는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개인별로 취업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이를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취업 성공 패키지는 청년을 위한 거예요. 청년을. 그리고 여성 시간 선택제 근무가 증가하다. 이거 맞고요. 60세 이상 인구에 고용하는 제도가 있다. 이 다 여기 있네요. 자, 이 내용이 다 있어요. 요거 여기 다 있었고요. 맞고요. 요게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요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요것도 있었고 거기 안에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맞벌이 부부가 아니고 청년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16번을 많이 틀리셨어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거기를 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중요라고 중요 표시를 해놓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 거기 중요를 보세요. 여기 중요, 여기 중요 보세요. 여기 제가 매우 중요, 아주 중요한데 매우 중요, 심화과정 매우 중요, 매우 유용. 여기다가 제가 입이 닳도록 거품을 불고 얘기를 하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정치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누군가는 선거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대통령을, 누군가는 법을 떠올릴 수도 있다. 정치는 좁게 보면 국가를 무엇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 대통령, 법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여기에 무엇을 하다, 정치를 좁게 보면 정치가 통치하다, 운영하다, 견제하다, 헌신하다. 자, 이거는 이제 17과는 이제 20과에 있는 그냥 문장인데요. 네.
정치가 국회의원들이 정치하잖아요. 뭐야 그 사람들이 통치하잖아요. 통치. 좋게 보면 통치예요. 그래서 이제 1번인데요. 운영하다는 통치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격이 떨어져요. 견제는 이거예요. 삼권 분립할 때 견제라는 말이 나와요. 삼권 분립. 서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삼권 분립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자, 헌신은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를 봉사하는 것을 가리키며 봉사. 선거가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대통령이 국민에 봉사할 수도 맞아요. 근데 법이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헌신이 봉사 이런 건데 이 선거가 뭐 누구랑 견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번이에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또 많이 틀리셨는데 18번 많이 틀리셨어요. 18번이 많이 틀리셨는데 이거 제가 문제 만들면서 이건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많이 틀릴 것 같은데 18번 보겠습니다. 18번 한 분, 두 분, 세 분. 이상하네요. 대단해. 안 틀리셨네요. 네, 18분 세 분만 틀리셨어요. 부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이 문제를 떠나서 봤을 때, 이거 맞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거 공동으로 누구, 뭐 남편만, 뭐 아내만 따로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를 대신하여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렇잖아요. 누구 아빠, 뭐 누구 엄마네, 뭐. 그렇죠. 이거 뭐 대신하여 부부인데,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각자의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 권리의 부부와 의무.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데 이를 부부 별산제라고 한다. 여러분 아마 3번 선택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답은 이 부부 별산제가 옳지 않은 겁니다. 부부 별산제가 뭐냐면요. 별산이라는 말에 무슨 약자냐면 별도로 계산한다. 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팔 때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2번도 그러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별도로 계산한다. 안 되죠. 1번, 2번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거 3번은 처분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 지금 다 별도로 계산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함께 살아야 한다. 이게 부부별산제의 뜻이 아니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그렇죠? 부부별산제 한번 볼까요? 부부별산제. 부부별산제. 볼게요.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과 혼인 생활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의 재산으로 하고 각자 관리, 사용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라는 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제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무슨 뭐 휴직제도, 시간선택 근무제도,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 이런 거는 반드시 알아두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당하지 않아요. 이런 제도는 따로 메모를 해 두세요. 이런 거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힘을 내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한국의 도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9, 20, 21은 전원 다 틀리셨습니다. 자, 19, XX춘님만 안 틀리셨네요. 보세요. 0점이죠. 0점. 0점. 이게 하나 틀리셨고요. 이분 하나 틀리셨고, 이거 0점. 0점짜리가 4분이 있어요. 아예 다 틀렸어요. 아예. 19, 20, 21이 21은
100%, 한 분만 맞으셨네. 도대체 21은 뭐야? 이거는 한 분 빼놓고 다 틀리셨네? 이건 100%인가? 21번이? XX추님은 이거는 안 틀리셨네요. 다, 대단하세요. 43점. 그래도 이 43점은 아슬아슬합니다, 이거. 합격하는데 최소한 45점은 되셔야 되는데, 네. 자, 이 최고 난이도가 있는 보겠습니다. 과천은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이다. 동두천, 안성은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이다. 청주는 대학교가 많아서 교육의 도시라고 한다. 총 인구의 50%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살고 있다. 자, 여러분, 과천 하면은 뭐예요? 뭐 법무부도 있고, 그렇죠. 행정 기능이 거기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동두천, 안성, 이런 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무슨 지역의 도시에 무슨 특징이 있다. 그런 거를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뭐 청주 대학교 교육의 도시, 청주는 충청북도인데 이런 거 그래서 애매하단 말이에요. 총 인구의 50%.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 지역만 해도 1000만 명이 넘잖아요. 서울도 1000만 명. 두 개가 합쳐서 2000만 명에다 인천까지 하면은 거의 2500만 명, 반 이상이.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럼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교육도시, 제가 이거 인터넷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다 올려놨거든요. 자, 교육도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디가 나오는지 제가 여기 인터넷에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여기 좀 다 여기 보면 한국에서 유명한 도시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한국의 유명한 도시 청주를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 이유 여기 여기 그 사진과 함께 여기 좀 여기 있어요. 어떤 분이 글씨 작아요. 크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이거 뭐 1시간도 넘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이트 오셔서 보시고요. 여기 보세요. 춘천은 호수의 도시, 청주는 교육의 도시, 경주는 역사의 도시, 전주는 맛의 도시, 부산은 항구 도시.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번이 틀렸는데요. 이 군사시설이 한국에 많은 데는 어디냐면은요. 여러분 라면 중에 안성탕면 아시죠? 거기가 안성이에요. 안성맞춤. 네? 안성탕면 광고에서 그 안성이에요. 안성에는 군사시설이 없고요. 그 동두천은 맞아요. 동두천 그 북한과 가깝잖아요.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오산 비행장, 오산. 그 다음에 평택 미군기지. 동두천, 오산, 평택. 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그렇죠? 안성탕면 아닙니다. 안성 아니에요. 그렇죠? 안성에는 뭐 큰 골프장도 있고 그런데. 자, 다음에 20번. 여러분, 지금 하실 텐데. 자, 이런 거는, 글쎄요. 한국 사람도 이거 틀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군사시설 한국에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은요. 예. 근데, 다른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데를 안 넣은 게 뭐냐면, 교재에 뭐, 예를 들어 대구에 군사시설이 있고 뭐, 그럼 교재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교재 안에서만 뽑아냅니다. 자, 20번도 많이 틀리셨는데요. 기억, 니은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는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시험 보실 때 이런 거는 나중에 재확인할 때 하시고요. 일단 번호만 찍어 놓고 왜냐면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어렵고 이런 문제가 태풍, 지진, 전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슨으로 지급하는 재난 관련 지원금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확산됨에 따라 재난 피해자의 지원과 경기 무엇을 위한 방법으로 재난 관련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가정에서는 별도 신청 과정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가구는 신청을 받아 카드 포인트,
소비 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되었다. 자, 여러분,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자,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자, 재난 관련 지원금. 여러분, 이거 푸시면서 여기부터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아무리 생각이 안 난다면은 여기부터 찾으세요.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첫 번째에서 매달리다 보면은요, 전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부터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꼭 이 위부터 풀려고 하지 마세요. 위 도전하다가 몇 번 시간이 많이 흐르면은요, 그냥 이쪽으로 두 번째로 오세요. 피해자의 지원과 무엇을 방법으로 재난 관련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그럼 자, 보세요. 피해자를 지원하고 지원금으로 뭘 해요?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쓰면 뭐가 좋아져요? 돈을 쓰면 경제가 좋아져요. 그렇죠? 지역이 돈을 안 쓰면 지역이 살아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게 도움. 두 번째가 도움이에요. 피해자의 지원과 도움을 위한 방법으로, 어찌 보면 도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원과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이게 두 번 나오니까 요건 분명히 아니에요. 지원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지원과 지원을 위한,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원을 왜 두 번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니까 문장에서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활성화, 피해자의 경기 활성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불경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활성화가. 그렇죠? 경기 촉진,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촉진. 경기가 빨리빨리 촉진돼서 경기가 좀 풀리게 되는 거. 그러면 이 활성화하고 촉진을 두 개를 경쟁시켜야 되는데요. 촉진을 위한 방법으로 재난 관련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 두 개는요, 어느 게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여기를 봅시다. 두 개를 골라놨어요, 일단.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역시 이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시적이 맞느냐, 연간이 맞느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태풍, 지진, 전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 등이 일시적으로 지급한 정기적, 이건 일단 빼야 돼요. 두 개는 일단 여기서 일시적이나 한시적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원이 안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안 됐기 때문에. 그럼 한시적, 이 전염병 태풍이 정기적으로 와요? 아니면 뭐예요? 꾸준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은 뭐예요? 잠깐, 가끔씩,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3번이 하고 연간? 그러면 연간으로 지급하는 재난 관련 지원금이 있다. 연간으로 태풍, 지진이 어떤 해에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전염병이 어떤 해에는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 정답이죠. 3번. 그래서 한시적은 연관이냐, 활성화냐, 촉진이냐, 이 두 개는 너무 여기 들어가도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한시적이냐, 연간이냐. 연간이 이 태풍, 지진, 전염병이 매년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돈을 연간 지급한다는 말은 없어요.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럼 이거 2번처럼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든 분이 틀리셨는데요. 이거 21번은 모든 분이, 자, 봅시다. 얼마나 어려웠길래. 자, 21번. 자, 21번 여기. 자, 21번.
21번, 21번. 한 분만. 아, 대단하네요. XX추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진짜, 박수를 드려야 돼요. 대단하세요. 정말, 정말 대단하세요. 자, 21번. 한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음은 혀, 목, 입술 등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자음 뭐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거잖아요. 자음이. 모음은 아, 야, 어, 여 이거잖아요. 하늘, 땅, 사람, 신체 여러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자음과 모음은 합하여 24개의 문자를 조합하여 글자를 만들 수 있다. 세종대왕상은 문맹을 없애는데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자,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요것도 많이 들어봐서 요것도 맞는 말인데, 그럼 요거, 자, 여기서 어디가 틀렸을까? 자, 여기서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신체 여러 모양이 아니에요. 혹시 자음에다가 이게 그 말이라고 하면은 될 수 있는데, 하늘, 땅, 사람이기 때문에, 예? 하늘, 땅, 사람이기 때문에 신체 모양이 아니죠. 우주의 원리. 그렇죠?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 이 말이 틀렸어요. 그렇죠? 신체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입니다. 2번. 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여기 보세요. 빨간색이 막 수두룩해요. 막 22번 막, 여기 뒤에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에요. 자, 43점, 39점, 31점. 자, 역대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역대 한 9차 한번 볼까요? 이 9차, 자, 9차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9차. 9차는요, 보세요. 59점, 55점. 그렇다 그래서 9차가 그 쉽다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공부 많이 한 분도 있으시니까.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50, 46, 44. 자, 26, 27, 32. 그렇죠? 네. 여기 보면, 빨간색 이렇게 있는데. 네, 아무튼. 자, 평균 44점이었고요. 평균. 네,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가 확실히 어려운 건 맞아요. 지금, 이게 어려워. 왜 그러냐면은요. 이 XX추님께서는 지금 연세가 60이 다 되셨지만은 한국어 능력 시험을 6급을 따신 분이에요.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토픽은요. 우리 이거 종합평가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43점을 맞았다는 거는요. 굉장히 이 문제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준비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빨리 여기 가입하셔서 뭐 가입하는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는요. 여기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빨리 활용하셔야 네, 시험에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자 21번부터 여기 쭉 네,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